자, 실험 6 세균 배양 및 그람 염색에 관한 두 번째 이론 설명 자료입니다. 자, 균체 이식입니다. 균체를 한 배지에서 다른 배지로 옮기는 것을 이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혼합 세균이 있는 액체 배지에서 고체 배지로 세균을 옮겨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된다면 이때 요 하나하나의 분리된 균들은 서로 다른 균이겠죠? 이렇게 세균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이식을 하거나 또는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각각 전부 다른 균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를 다시 대량 배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하게 분리된 순수한 세균을 키우기 위하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혼합 세균을 키웠던 배지에서 옮기거나 또는 고체 배지에서 다시 액체 배지로 옮기는 행위가 모두 이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 과정 자체에서 오염이 시작되면 세균이 묻거나 다른 것들이 섞이거나 하면 이 모든 과정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무균 상태에서 되어야 된다. 우리 실험실에는 클린벤치가 있죠. 그 클린벤치 안에서 이렇게 균주가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미생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미생물을 분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나타났듯이 서로 다른 미생물이 혼재해서 서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정한 세균을, 특정한 종을, 특정한 아이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키워야 될 때가 필요해요. 그 이유는 여러 종이 예를 들면 뭐 구강세균이라고 해서 구강에 많은 세균이 어떤 일을 일으키나 이런 것보다는 구강에 있는 특정한 어떤 대장균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 이런 것들을 알 경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미생물의 분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친구의 입속에 있는 구강 내 세균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럴 때도 역시 미생물의 분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친구한테 입을 벌리라고 한 다음에 그 친구의 입에 면봉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면봉으로 친구의 입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빨 사이나 아니면 뭐 혀 밑이나 혀 위나 이런 데를 여러 번 막 긁어서 이 면봉 끝에 그 여러 가지 세균들이 묻게 한 다음에 그 세균을 퐁당 이렇게 액체 배지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액체 배지 속에는 방금 이 친구의 입속에 있던 모든 세균들이 다 일로 옮겨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세균들이 막 이렇게 번식해서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러 가지 세균들이 번식은 했지만 얘네들을 분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너무 작고 이게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대량으로 증식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조금 희석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희석을 해도 굉장히 많은 균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얘를 조금만 더 적게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적게 최대한 종류별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의 방식을 통해서 희석을 합니다. 그렇게 희석을 하면 이제 몇 마리 안 남아 있을 때 이 몇 마리 안 남은 얘를 우리가 이제 오늘 만들 이런 페트리 디시라고 하는 이런 곳에 고체 배지를 만들어 놓은 곳에다 여기다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부어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몇 마리 안 되는 애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 마리 한 마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한 마리였지만 따뜻하고 배양이 잘 되는 조건이 되면 이게 이제 수십억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위에서 쳐다본다면 요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몇 마리 안 되는 애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분열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이는 미생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보이는 형태의 거대한 모습. 그러나 이제 그래도 역시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작죠. 그렇지만 이제 세균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이렇게 올라온 얘네들을 여기 지금 교재에도 보듯이 콜로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콜로니는 다 원래 어땠어요? 처음에는 하나의 미생물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계속 동일하게 분열로 인해서 수정 없이 분열로 인해서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얘들은 모두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 쌍둥이죠. 이런 애들은 결국은 다 같은 종류의 유전자를 갖는 애기 때문에 얘를 다시 액체 배지로 옮겨서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균이 살아도 아까 자 요걸 우리가 1번이라고 하면 1번과는 비교했을 때 요 2번은 차이점이 뭐죠? 예, 맞습니다. 1번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반면 2번은 한 종류만 있겠죠. 그럼 이제 또 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다른 액체 배지에 대량 배양하면 여기는 자, 요 2번과는 다른 3번에는 또 다른 아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생물을 순수 분리하게 됩니다. 고체를 이용한 순수 분리 방법에는 획선 평판법과 도말 평판법, 주입 평판법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획선 평판법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게 바로 백금이에요. 백금이. 요 백금이는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 종이 쳤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백금이를 여기다 이렇게 담그게 되면 아까 여기 이제 막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오게 되면 여기 이제 막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를 보면 이렇게 된 부분에 이렇게 막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고체 배지에다가 이렇게 긁어서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긁을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가 출발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굉장히 진하겠죠. 그럼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쯤 가면 굉장히 묽어지겠죠. 그러면 이 백금이를 다시 배지에다가 묻히지 않고 여기 배지에다 묻히지 않고 그냥 여기서부터 또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쪽에서부터 끌어가고 예, 그 다음 또 끌어가고 지금까지 선생님 말한 것 중에 한 번도 다시 담그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담궜을 때 계속 그냥 끌어가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점점 농도가 이렇게 옅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라에 왔을 때는 정말 한두 마리밖에 안 남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배양해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굉장히 진하게 자라지만 나중에 이쪽에서는 한두 마리밖에 안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생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교재에 나왔듯이 반복되는 도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었던 거 있죠? 또 이렇게 그었던 거 있죠? 예, 이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희석되기 때문에 도말된 부위에서 합쳐진 상태로 자란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한두 개로 자라게 된다. 예, 잘 분리된 콜로니들이 그어진 선을 따라서 자라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도말 평판법입니다. 도말 평판법은 이렇게 고체 배지에다가 세균을 이렇게 일부 양을 주입해요. 아까 우리 액체 배지 얘기했었죠. 예, 거기서 모든 거를 이렇게 주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 2번 과정은 뭐냐면 요 삼각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삼봉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 삼각봉인데요. 삼각봉을 이제 알코올에 묻혀서 이렇게 불꽃 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여기에 들어간 세균들을 밀어서 이 원 페트리디시 전체로 퍼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퍼진 후에 한두 마리만 남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 교재에 보듯이 멸균된 유리막대로 균등하게 도말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여기서 도말은 영어로 스프레딩이에요. 펴다. 아까 우리 획선 평판법은 스트리킹이라고 하는 행위고 도말은 스프레딩, 펴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마가린 같은 거 혹은 버터를 이렇게 펴 바르잖아요. 그 펴 바르다의 스프레딩, 스프레더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입 평판법은 이제 처음에 세균을 키운 요 세균 배지가 너무 진할 때 이걸 이제 희석을 몇 번을 해가지고 희석된 그 녀석을 그 배지를 아가랑 섞어가지고 뭐 요런 경우나 혹은 요런 경우 즉 희석을 몇 번 하는가에 따라서 여기 콜로니 수와 여기 콜로니 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가랑 섞어서 애초에 그 배지 자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획선 평판이나 혹은 도말 평판법에서는 요 위에 이렇게 세균이 산다면 지금 이 경우는 아가랑 배지 자체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이렇게 그냥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주입 평판법인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거는 요렇게 희석하는 행위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획선이나 아니면 도말에서도 역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콜로니가 너무 많이 자라게 되면 우리가 그걸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희석하는 행위 자체는 뭐 주입평판법이나 획산평판법이나 도말평판법이나 모두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이 그림이 나왔으니까 설명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듯이 이렇게 만약에 여기 이제 1000분의 1 희석이거든요. 요거는 10,000분의 1 희석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방식이죠. 이제 시료가 10ml 있을 때 9ml를 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시료를 1ml 채우고 여기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건 당연히 10분의 1이 되겠죠. 이제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당연히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곳에서 5개의 콜로니가 자랐다. 그러면 이제 통계나 이론상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10분의 1 차이, 10배 차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50개의 콜로니가 자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센 그 콜로니 수를 반대로 계산을 하면 여기 몇 마리가 있는지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5마리가 있다면 여기에는 50마리, 여기에는 500마리, 여기에는 5,000마리, 여기에는 5만 마리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계산도 가능하다. 몇 마리가 원래 있었는지 계산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네, 주입평판법에 대한 설명이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